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침에 머리를 감았습니다. 사실 머리를 오후에 감을 때가 많지. 내 성격이 원래 게을러서 그러고. 근데 백수들이 항상 이런 말 듣지 않나? 평소에 안 씻다가 샤워하는 거 보면 엄마가 "어디 나가니?"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고 보니 양치도 하루 이상 안 한 것 같아. 진짜 더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네, 뭐 굳이 합리화해 보자면 인간은 인체로만 설명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몸이 더럽다고 해서 영혼까지 더럽지는 않아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뭐 합리화지. 육체와 영혼은 표리일체니까. 그렇지. 지금 시험이 한 56일 남았는데 어디 보자. 4월이 4일 남았고 31일 다음 35고 21일이 시험이니까 한 56일 남은 거 맞네. 56일 남았는데 솔직히 말해서 합격할 자신은 없어. 합격할 자신은 없습니다. 그런 자신 있을래? 있을 리가 없지. 하지만 후회하지 않고 마무리해서 육수 안 할 자신은 있습니다. 지금 5수째거든. 사수에서 다 떨어졌어. 커트라인 근처에도 가보지 못했어. 4년을 공부했고 5년째 공부하고 있지만 참 힘들었습니다. 인생이 진짜 힘들었어. 원점수 평균도 말해보자면 첫 번째 시험에서 64점. 음, 나름 잘 본 거냐 합류할 수도 있겠지만 64점이면은 거의 공부를 안 한 수준이지. 재수할 때는 69점. 5점 올랐네? 근데 삼수할 때는 77점으로 좀 많이 올랐네 했는데 그래도 불합격이었고, 사수할 때가 78점이었어. 1년을 더 했는데 1점밖에 안 오른 거야. 충격적이었지. 좀 더운가? 난 좀 덥네. 진짜로 마음의 상처도 많이 입었고 나 자신에 대한 상실감도 많이 느꼈고 정말로 많이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살아있는 건 뭐 사후 세계가 두렵다 이런 이유 때문에 자살을 안 한 게 아니라 그냥 이런 나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 고문 때문이지. 근데 난 희망 고문이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 희망 고문도 적절하게 조율해서 할 수 있으면 다시 일어나는 계기가 되는 거고, 사실 사람 산다는 게, 인간 삶이라는 게, 인생살이가 원래 합리화를 안 하면 정신이 버틸 수가 없는 구조야. 그렇지? 왜냐면 인간은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합리화하고 계속 합리화하고 땜빵해 가면서, 물론 그러다가 근본적인 골격이 무너지는 때도 있겠지만 그거는 그냥 어쩔 수 없는 거지. 인간이 신이 아니니까 어쩔 수 없잖아. 그건 그냥. 알겠어? 자꾸 강의하듯이 해버리네. 요새는 책 읽는 것도 딱히 재미가 없고, 오늘 아침에라기보다 새벽인데 이거 읽었습니다. 황몽문 교수님의 몰입이 버전이 엄청 많더라고. 1탄, 2탄, 합본판, 그리고 확장판까지. 뭐 그렇게 버전을 많이 냈나 싶기도 한데, 사실상 내용은 다 거기서 거긴데 1탄, 2탄이 다르고, 합본판은 1탄, 2탄 합친 거고 확장판은 1탄 조금, 2탄 조금 이렇게 가져와서 확장해 놓은 격이었는데, 아니 뭐 그렇다고 그거를 뭐 상술이라고 욕하고 싶진 않아. 마케팅이라고 욕하고 싶진 않고. 그나저나 배터리가 얼마나 남았지? 핸드폰 배터리가 17% 남았구나. 이거 영상 끝날 때까지 버틸 수 있을까 모르겠네. 물론 나는 원래 영상 길이를 정해놓고 찍진 않지만 원래 즉흥적인 사람이라 운동도 즉흥적으로 해요. 운동 헬스 옷 갈아입고 나오면은 그냥 1시간 동안 지지고 볶고 지지고 볶고 지지고 볶고 하지. 그게 재밌으니까. 재밌기도 하니까. 내가 헬스할 때 어떤 아저씨가 나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 어떤 아저씨가 나 운동하고 있는데 갑자기 다가오는 거야. 동성애적인 의미가 아니라 갑자기 다가와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근데 거기는 어디를 운동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길래 저도 모르겠는데요. 라고 했어. 황당한 답변이었지만 나는 정말로 그런 걸 이론적으로 신경 안 쓰면서 운동하니까 그런 걸 신경 쓰면서 운동하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 왜냐면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치열하게 하는 게 운동의 본질이지 막 효율적인 방법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 본질 같은 건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항상 이렇게 말하잖아.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그리고 굳이 근력 운동에 본질이 있다고 한다면, 정도나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부상이 없는 선에서 최대의 가동 범위를 낸다. 그리고 세트당 횟수와 세트 수는 체력을 한계까지 털어버릴 때까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거 말고 뭐가 있어? 땀 흘리고 샤워한 다음에 밥 먹어서 보충하면은 근육으로 보충된다. 이거 말고 없다고. 근데 무슨 거기는 어디를 운동하는 건가요? 그 내가 무슨 1등급 한우야? 내가 왜 내가 운동하는 부위의 사전적 정의를 알아야 되냐고. 그 발음을 안다고 해서 운동이 잘 되나? 그거는 무슨 일본 신화에 난 얼령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극단적 실용주의를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은 자기 개발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고. 물론 헬스장에서 PT 받는 사람들을 뭐라고 욕할 것까진 없어. 왜냐면은 그 사람들이 PT 비용을 대주기 때문에 그 돈이 모여서 헬스장 기구가 업데이트 되는 거고, 나는 PT 돈 안 쓰고 그냥 월급만 끊으면서 그냥 싼 가격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퀄리티 좋은 운동을 할 수 있는 거잖아. 인생 모든 게 이래. 폰지 사기가 없는 건 없다고. 현대 사회의 모든 산업 구조는 본질적으로 폰지 사기일 수밖에 없다니까. 무슨 말이냐? 서울대 보낸 학원 있다고 해보자. 이름 말해도 되나? 뭐 대성학원이랄지 뭐 어찌됐든 간에 아직도 대성학원이 잘 나가는지 모르겠어. 나도 수능판 떠나가지고. 아무튼 1등급에서 만점 정도 가능한 애들이 에어컨 바람 쐬면서 퀄리티 있는 컨텐츠 즐기면서 그렇게 편하게 공부할 비용은 어디서 나올까? 다 2등급에서 9등급 애들의 수강비로 충당하는 거야. 이게 본질인 건데, 그래서 손주은 선생님이 멋진 말을 했지.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방법도 노력도 지속도 아니고 유전자라고. 난 그거 100% 동의합니다. 물론 그렇게 따지면은 유전자로 다 정해져 있는데 넌 왜 계속 우수를 하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정해져 있을 뿐 합격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내가 확인해 봐야 직성이 풀릴 뿐이라는 거지. 그건 뭐 내 자유의지니까 그것까지 내가 뭐라 비판받을 건 아니고, 하지만 공부가 재능인 건 난 사실이라고 생각해. 일종의 팩트지. 그런데도 공부에 방법이 있다는 둥, 노력하면 된다는 둥, 그런 식으로 노력만을 강조하는 사회는 뭔가 좀 문제가 있는 피로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공부는 물론 방법도 중요하고 노력도 중요하고 지속도 중요하고 다 노력도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 재능을 찾는 거야.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는지 찾아봐야 됩니다. 16% 남았네. 좀만 더 하자. 좀만 더 찍자고. 어찌됐든 뭐 내가 너무 염대주의처럼 말하긴 했는데 난 이게 맞다고 생각해. 성공은 운이야. 내가 성공해본 건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당당히 말할 수가 있어. 성공은 운 좋은 사람들이 하는 거지, 노력을 한다고 성공을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겁니다. 노력을 아무리 해도 성공은 모자랄 수밖에 없어. 왜? 운 좋은 애들이 노력까지 하니까. 여기서 말하는 운은 뭐 부자들이랄지 천재들이랄지 다 포함해서 상황이 잘 맞는달지, 또는 건전한 가치관을 가지고 태어난달지, 어릴 때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달지, 다 운이야. 그런 운으로 살아가는 게 현실 세계지. 막 성공하면, 그러니까 노력하면 성공한다는, 나도 고등학교 땐 그걸 믿었지만 이제는 안 믿어. 수능 3번 떨어지고, 3번 떨어진 건 없지. 수능 3번 실패하고 그걸 뼈저리게 깨달았고, 공무원 시험도 4번 떨어지고 나서 사실 그걸 깨달아 버렸어. 배터리 15% 남았네. 진짜. 뭐 어찌됐든 지금은 오수재인데, 지금은 그냥 목숨을 걸었지. 배수의 진을 걸었지. 그러니까 이게 결정론적 세계관이 위험하기도 하지만 인간에게 여유를 주기도 한다니까. 뭐 원펀맨에서 사이타마가 항상 이렇게 말하잖아. 위기의 순간일수록 그냥 적당히가 베스트라고. 물론 사이타마 자신이 말한 게 아니라 그 뭐냐 실버팽이 말한 거긴 하지만 제노스한테 이렇게 말하잖아. 제노스가 너무 긴장했으니까 어이고 자네는 실패를 걱정하기엔 너무 젊구만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 한 19살이었나 그때 제노스가. 난 28살인데. 언제부턴가 어른이 돼버렸어. 언제 어른이 된지도 이젠 까마득하다. 물론 법적으로는 19세, 20세가 법적으로는 성인이지만 나는 16세쯤의 나이에 이미 성인이 됐다고 생각해. 그때 좀 호러스러운 일을 많이 겪었거든.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16세 때 진짜로 세상이 무너진다는 경험도 많이 하고, 코즈믹 호러 같은 그런 악몽에 시달리기도 하고, 그냥 매일매일이 악몽이지 지금도. 상관없어. 어차피 뭐 진격의 거인 애니메이션에서 이런 가사도 나오잖아.
뼈는 어차피 모래가 되어 사라집니다. 이런 식으로 허무주의 끝판왕이잖아. 어쩔 수 없어. 생물이 유동적인 몸을 가지고 있는 이상, 뭐 코뿔소라고 해도 살은 부드러우니까, 공룡이라고 해도 동물이 됐든 식물이 됐든 다이아몬드는 아닐 거 아니야. 규소 기반 생명체가 아닌 이상 탄소 기반 생명체이면서 호흡을 하는 이상 뼈는 어차피 모래가 되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뭔 말이야? 뭐 아무튼 가능 뭐 어쩌고 말이 꼬이네. 어제부터 한 가지 결심한 게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매일 영상을 찍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하루에 한 번 영상을 찍으면은 나 자신에 대한 대화도 되고 통찰도 되고 여러 가지 고민 해결도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이소에서 노트 1,000원짜리 5권 샀어. 이제 한 권당 과목 하나. 10개는 기출문제를 다 정리하려고 합니다. 국어, 영어, 한국사,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 총론. 많은 사람들이 구급 시험이 어렵냐, 수능 시험이 어렵냐 많이 하는데 수능 시험이 한 10배는 어려워. 구급 시험은 수능이 10분의 1밖에 안 돼. 외울 것도 별로 없고 응용할 것도 거의 없으니까. 그럼에도 굳이 비교를 하자면은 국어는 그냥 중학교 국어 수준에서 좀 더 어려운 수준이고 영어는 수능 영어랑 독해는 똑같아. 똑같은 독해라고 보면 돼. 근데 거기에다가 대학교 수준의 어휘 문제나 까다로운 어법 문제 그리고 그냥 눈 감고도 풀 수 있는 생활 영어 문제가 그냥 마치라는 문제로 추가되긴 하지. 한국사는 수능의 완벽한 심화 버전이야. 그래서 쉽게는 100점 못 맞아. 그리고 사회복지학 개론이나 행정법 총론은 딱히 수능이 없으니까 굳이 말하자면 사탐 중에서 사회문화랑 정치화법일 텐데 사회문화는 공부해봤지만 정치화법은 공부 안 해봐서 잘 모르겠고 사회문화하고 비교한다면 사회문화는 도표가 많잖아. 근데 사회복지학 개론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개념은 이해하면 바로 풀리는 거고 외울 법령이 너무 많아. 아무튼 암기 시험이니까요. 공무원 시험 9급도 배터리 얼마 남았지? 14% 남았네. 아 충전 좀 하고 영상 찍을까 그랬네. 요새는 그래도 예전보다는 행복합니다. 왜? 왜 행복할까? 그거는 내가 욕심을 많이 줄였거든. 욕심을 많이 줄이고 그럼에도 꿈을 포기한 건 아닙니다. 꿈 리스트는 다 적어놨어. 예전부터 어릴 때부터 변하면 꿈 리스트는 다 그대로인데 다만 이걸 못 이룬다고 해서 내가 썩을 놈, 망할 놈, 죽일 놈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로 마음을 바꿔먹었다는 거야. 근데 나 춘코의 철학 유튜브 돌아다니면서 이런 댓글이 보이더라고. 사람이 굳이 행복해져야 됩니까? 행복은 희망사항이긴 하지만 권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댓글이 보이는데 나도 그 말에 100% 동의해. 누구나 행복해지길 꿈꾸지만 모두가 행복해질 수는 없지. 그게 권리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하지만 불가능에 도전하는 낭만이야말로 인류의 문명과 의식을 진보시켜 왔기 때문에 행복을 권리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각도 존중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새 춘코의 철학 채널에 너무 악플이 많이 달려 좀 안쓰럽더라고. 춘코님 어찌. 근데 춘코님이 나보다 한 살 많은 걸로 아는데 그럼 29살에 30살 정도 됐겠네. 난 아직 28살이야. 96년생이지만 생일이 안 지났거든. 만 나이로 해야 됩니다. 윤석열 정부 이후로는. 나 만 나이로 통일했으니까. 그러니까 난 아직도 30대가 아니라 20대 후반이라는 거지. 생일도 29살인 거고. 시험 끝나면 다시 헬스를 할 건데 그래서 저는 만화책을 한 권 샀습니다. 자, 드래곤볼 1권을 샀습니다. 책도 작고 귀엽지? 뒷표지 이렇게 돼 있고 드래곤볼 이렇게 돼 있지. 그러네. 여기 요새도 많이 공허하긴 해. 충만하지가 않아. 충만하지 않은 것도 이젠 이유를 알겠어. 내가 치열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치열한 척을 했을 뿐이고 치열한 척 연기를 했을 뿐이고 치열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 헤매면서 거기에서 몰입을 했을 뿐이지 치열 그 자체에 몰입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 흔히 이런 말 하잖아. 겉핥기 아닌 치열도 중요하지만 목표 없는 치열이 중요하다. 그냥 목표 없이 막 뛰어드는 거야. 어디로 뛰어들어야 되나 목표가 없는데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목표 없는 치열을 오해한 발언입니다. 무슨 말이냐? 목표 없는 치열을 솔루션으로 제시했는데도 목표 없는데 어떻게 치열하죠? 라고 할 수도 있잖아. 근데 그거는 인간 원래 누구나 다 목표를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그냥 이미 있는 목표에 집중하라는 거지. 새 목표를 설정하지 말라는 뜻으로 말한 거야. 그 강사는.
그러니까 목표 없는 치열, 겉할 게 아닌 치열, 이거는 치열하게 본질까지 인생의 진리라고 봅니다. 우리는 공허할 거야. 인생은 원래 공허하니까. 아무것도 인위적으로 조율하지 않고 그냥 엔트로피가 무한대로 퍼지려고 이렇게 멍하니 있으면 공허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일단 뭐라도 하기 위해서 치열해지는 거야. 근데 치열하다 보면 이게 아닌가 싶어. 그때마다 본질을 한번 고려해 보는 거야. 그렇게 치열 본질, 치열 본질, 치열 본질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 그 자체로 치열하게 되면 충만해지는 거지. 이게 나는 어떤 성공학 결혼보다 진짜 성공학이라고 생각해. 물론 나도 성공학 책을 많이 읽었어. 어딨지? 여기 있다. 이거는 책 제목에 이미 성공이 들어가 있어. 성공의 문을 여는 마스터키. 읽어보면 완전 종교서적이야. 읽어봤거든? 다 읽어봤는데 무슨 끌어당겨요 이런 말이 나오고 론다 번 있지. 시크릿의 저자. 론다 번이 영감을 받은 책이라고 써져 있길래 산 거 좀 후회하기도 했습니다. 아, 이것도 끌어당긴 파리인가? 성공 파리인가? 이런 생각도 했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나는 시크릿이나 끌어당김의 법칙을 그렇게 혐오하거나 그런 건 아니야. 동기부여 되시기님처럼 혐오하기만 하는 건 아닙니다. 배터리 얼마 남았지? 13% 남았네. 좋았어. 인생이란 게 뭘까? 나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봤지만 답은 아직 나오지 못했어. 하지만 이것만 확실해.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는 거야. 본질을 찾기 전에 일단 치열하게 뛰어들어서 실존해봐야 한다는 거야. 그럼 실존이란 게 대체 뭘 하는 겁니까? 여기서 말하는 실존은 생존이 아닙니다.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싸고 도파민 이런 게 아니야. 그건 생존인 거고 치열하게 실존한다는 건 인간이 무언가 새로운 경험을 향해 용기를 가진다는 뜻이야. 예전에 파워레인저 매직 포스에서도 이런 말이 나오잖아. 우리는 용기란 마법이 있잖아. 너무 유치하지만 난 그 노래 진짜 좋아해. 한번 불러볼까? 잠깐만. 처음 가사가 뭐였더라? 파워레인저 미래를 믿는 거야. 그렇게 했었는데 난 이 가사도 마음에 들더라고. 한계를 넘는 거야. 그게 너무 멋있더라고. 어릴 때는. 딱 서로 마법봉 들면서 5명 뒤로 폭죽이 뻥 터지는 거 보면 와, 진짜 멋있다. 나도 저렇게 영웅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요새는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라는 만화를 보고 있습니다. 공시생이 무슨 만화를 봅니까?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내 마음이야. 시험 망하는 것도 내 맘이지 뭐. 열심히 안 하는 것도 내 맘이지 뭐. 그런 거 가지고 내가 비난받을 이유는 없고 물론 불효자이긴 하지. 근데 불효자인 것도 내가 책임지면 될 일이지 남이 내 가정사에 개입하는 건 난 법적으로 조치할 뿐이야. 알겠어? 어찌됐든 난 거기서 올마이트란 캐릭터가 너무 좋더라고. 완벽하잖아. 완벽한 원포울 계승자잖아. 그리고 올마이트를 동경했던 주인공 미도레 이즈쿠, 줄여서 데쿠라고 부르지 흔히. 데쿠가 좀 동질감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동병상련이라고 해야 되나? 그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는 기본적으로 세계관 자체가 초인 사회이기 때문에 인구의 80%가 초능력, 즉 개성을 부여받아 태어나는데 부여받는다라기보다도 그냥 타고나는 거지. 개성을 부여받고 태어나는데 주인공은 그냥 장애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냥 호모사피엔스로 태어나 평범하게. 그래서 어릴 때부터 온갖 차별과 멸시와 조롱을 당하며 살아왔었는데 그럼에도 웃으면서 사람을 구한 히어로가 되고 싶어 했던 순수한 소년이란 말이야. 근데 내가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 줄여서 나히아에서 가장 혐오한 캐릭터가 바쿠고 카츠키야. 갓짱이라고 하지. 데쿠는 그래도 멋있는데 갓짱은 진짜 뭐 이런 양아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완전 찌질해. 어릴 때부터 자기가 뭔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물론 개성이 대단하긴 하지만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잖아. 그냥 태어나 보니까 몸에서 폭발이 나오는 그런 개성을 가지고 태어난 거잖아. 폭파. 그래서 바쿠고 카츠키 같은 캐릭터가 현실 세계에서 학교 폭력을 일삼는 그런 일진 캐릭터의 전형적인 예시가 아닐까. 작가가 이걸 비유하려고 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 그리고 괴롭힘 당하는 학생들 모두 다가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중에서도 0.05% 정도는 언젠가 성공해서 본때를 보여주겠다까지는 아니더라도 언젠가 나도 멋지게 살겠다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나도 어릴 때 그랬고 고등학교 때도 그랬고 괴롭힘 많이 당했고 대학교도 처음엔 괴롭힘 당했으니까 대학생이 돼가지고 괴롭힘 당했다는 게 좀 쪽팔리긴 하지만 뭐 사실은 인정해야지. 어찌됐든
난 미도리아 이즈쿠를 좋아합니다. 그 데쿠,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의 주인공. 근데 미도리아 이즈쿠를 좋아하는 것 그 이상으로 올마이트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올마이트가 원폭을 계승받을 때 스승 앞에서 이렇게 말했거든. 성대모사 해볼까?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 빼앗은 자만이 이득을 보는 세상살이가 빼앗긴 자들의 원한이 슬픔이 증오로 바뀌는 이 나선이 싫어요. 모두가 웃을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걸 위해서는 상징이 필요합니다. 평화의 상징이. 뭐라 했더라? 모두 반경 3m밖에 신경을 못 쓰는 처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해야만 합니다. 무개성인 저는 역할이 없었으니까요. 너무 멋있잖아. 올마이트 개 멋있었어 진짜. 개성 받기 전에도 그냥 야구 빠따 하나 들고 양아치들 제압하는 거 보고 무개성이었는데도 그거 보고 스승 시무라 나나였나? 다 보진 않았는데 짤만 봤어. 지금 일기 보고 있는 상태고 아무튼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는 나는 나름 명작이라고 생각해. 아직 다 보진 않았지만 우라라 고자꾸 너무 귀여워. 개 귀여워 진짜. 그 개구리같이 생긴 여자도 귀엽긴 한데 우라라카만큼 귀엽진 않아. 그리고 토가 히미코는 좀 무섭습니다. 근데 생긴 건 무섭게 생기는데 성격을 보면은 너무 애처로워. 완전 부성애 느껴지고 내가 배려해주고 싶고 지켜주고 싶고 사랑해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토가 히미코는 살인자니까 살인마니까 그런 캐릭터 좋아하면 안 되겠지. 근데 우라라카는 너무 귀엽습니다. 뭐 그런 거고. 근데 마지막에 데쿠가 온포 5를 잃어버린다고 하던데 그것도 좀 아쉽더라고.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헛소리 많았습니다.